자, 오늘은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중간고사 시험 준비하느라고 강의를 좀 쉬었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하나하나씩 해서 마무리를 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명사의 종류, 명사로 들어왔는데요. 명사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동명사나 분사, 그리고 뭐 투부정사 이런 것들에 비하면 이제 그렇게 중요한 이제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에는 그 필요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해석이라든지 이럴 때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식으로 자꾸 표현하다 보니까 빠지는 이제 뭐 어라든지 더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면 하나라고 이렇게 굳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어법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놓치기 쉬운 부분들, 그리고 더가 그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굳이 표현을 다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는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작문할 때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이제 공부할 때는요, 우리나라 말로 자꾸 의역을 하면 안 되고요. 영어식 표현을 그대로 각 글자마다 다 뜻을 달아가지고 해석을 해주고 그 자체로 암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 활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문법적인 것을 이제 틀리지 않은 상황에서 다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많이 틀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어요. 한 문장씩 이제 해석해가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은 이제 좀 큰 테두리만 하나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보통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명사가 있어요. 집합명사. 그래서 이것들을 셀 수 있는 명사라고 그러거든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셀 수 없는 게 있어요. 셀 수 없는 거. 셀 수 없어. 요거는 3가지가 있는데요. 자, 물질명사하고 고유명사, 그리고 추상명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명사는 말 그대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필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뭐 사진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실이라든지 형태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 물질명사하고 많이 헷갈리거든요. 물질명사도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문법 측에서는 형태가 없는 거를 물질명사라고 한다, 이렇게 단정을 내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통 명사는 생각하지 마세요. 나머지를 가지고 구분을 지은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 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집합명사는 또 뭐가 있냐면요, 말 그대로 2명 이상이 있는 단체의 그 단어를 집합명사라고 해요. 뭐 그룹도 당연히 집합명사가 되겠죠. 클래스, 그렇죠? 계급 사회 할 때부터 클래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죠? 그다음 패밀리, 가족도 2명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이제 집합명사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질명사, 이제 제가 문장 하나씩 다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물질명사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는 그 영어 문법
법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우리 생각하고 조금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편의상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지. 물질 명사나 보통 명사나 결국엔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형태가 다 있죠. 물질 명사가 형태가 없다, 뭐 특정한 형태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단편적인 그런 내용들이고요. 형태가 당연히 있죠. 물질 명사도 뭐 버터라든지 밀, 우유, 뭐 치즈 우리가 보는 그 형태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어쨌든 이제 얘네들은 복수 형태가 없다는 겁니다. 복수 형태가 양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셀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물질 명사냐 보통 명사냐 이거 따지기 전에 복수형이 있으면 보통 명사, 복수형이 없으면 즉 s나 es가 안 붙으면은 물질 명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유명사, 고유명사가 이제 가장 간단하죠, 그렇죠? 뭐 지명이라든지 사람 이름이라든지, 그렇죠? 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죠? 이런 것들은 딱 7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고유명사. 보통 대문자로 많이 쓰죠, 대문자, 그렇죠? 대문자, 대문자로 씁니다. 추상명사는 말 그대로 형용사에서 명사가 된 형태가 가장 많죠, 그렇죠? 동사에서도 뭐 명사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형용사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beautiful 아름다움에서 beauty, 그렇죠? 그다음 뭐 사랑하다 동사에서 사랑 명사, 그렇죠? 이 형태가 없는 거잖아요, 추상명사는, 그렇죠? 이 정도만 이제 일단 한번 쭉 정리 한번 하고요.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하고 셀 수 없는 명사 두 가지가 있는데 셀 수 있는 것은 보통하고 집합명사, 셀 수 없는 것은 물질, 고유, 추상. 그래서 앞글자만 따가지고 고집, 물고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정도까지만 딱 하면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뭐 여러 가지 그 종류들을 또 나열을 하겠지만은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한 문장씩 읽으면서 해석에 좀 집중해서 결국 읽고 무슨 말인지를 안다는 것, 그게 공부의 핵심입니다. 거기에만 집중해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1번 문장 볼까요? A fast is an object that you write or draw with. 연필은 fast, 그렇죠? 어가 붙었죠, 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가 붙거나 복수형이 있다는 것은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필 셀 수 있는 거죠. A fast. 연필은 an object. 자, 얘도 on이 붙었죠. 또 요게 이제 object가 이제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죠, 대상, 그렇죠? 대상. 근데 이제 대상이라고 하면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되죠. 추상적인 개념. 그렇죠? 물체. 물체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연필은 물체다. 어떤 물체냐? You write, 너가 쓰는 물체. Draw with, 드로잉 한다고 그러죠. 그리는 물체. 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관계 대명사 대절 이렇게 왔으니까 원래는 요거죠. Write on object. 그죠? 대상을, 물체를 쓰다. 글을 쓰다. 그죠? 그리고 draw with an object.
얘는 이제 전치사 with를 같이 쓰죠, 그렇죠? 물체를 가지고 그리는 거죠, 그렇죠? drawing.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명사를 하나 설명을 드렸어요. 셀 수 있는 명사, 보통명사. 종류를 따지면 뭐 소년, boy, 그렇죠? 걸도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연필이 있으니까 책상도 있어야 되겠죠. 데스크, 그렇죠? 버네너, 바나나도 과일 이름도 되고, 그렇죠? 버네너, 애플도 되겠죠. 사과, 그렇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단어들을 이제 보통명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지 마시고, 나머지,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집합명사, 물질, 고유명사, 추상명사,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명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조금 더 공부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명사가 나왔는데요. Our class. 자, 우리 계급은 is very large. 매우 크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단체 개념이 되죠. class. 그렇죠? class. 우리 단체는 그렇죠? 단체로 해석하는 게 좋을 거예요. 매우 크다. 자, 근데 이제 3번에는 our class. 자, 얘는 단수로 표현했고요. 얘는 복수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복수로.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같은 클래스가 아니라 Our class are all diligent. 자, 우리 단체 구성원들은 모두 diligent, 근면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수 표현한다는 것은 이제 단체를 하나로 봐가지고 단수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집합명사라고 합니다. 집합명사. 그런데 그 단체에 속한 그 각각의 구성원들을 표현할 때는 복수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다르게 군집명사라고 해요. 군집명사. 참고만 하세요. 군집명사. 말 그대로 단체를 하나의 그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단수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냥 순수하게 집합명사라고 그러고요. 그 단체에 속한 각각의 구성원들을 설명하려고 할 때는 군집명사가 됩니다. 군집명사. 그래서 이것도 앞글자만 따가지고요. 집단, 문법, 그렇죠? 집단. 집합명사는 단수고 군집명사는 복수다. 그래서 우리 군복무 갔다 와야 되잖아요. 군대 갔다 와야죠. 군복무, 집단, 군복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외워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셀 수 있는 명사, 보통명사하고 집합명사를 이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자, 보통명사는 굳이 공부하지 마세요. 나머지가 보통명사라고 보면 됩니다. 집합명사, 저기 이제 클래스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 그죠? 이거 2명 이상이잖아요, 그죠? 패밀리. 그룹도 되겠죠, 그죠? 그룹.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클래스는 이미 나왔으니까 됐고, 위원회가 있죠. 클래스, 커미트. 또,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만들잖아요. 네이션, 그렇죠? 네이션, 국가. 이런 것도 이제 집합명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2명 이상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를 집합명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집합명사가 하나의 그
개념으로 접근할 때는 단수 취급하고 각각의 그 단체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구성원들을 설명하려고 할 때는 복수가 된다는 거예요. 복수. 그것만 좀 잘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패밀리 가장 작은 집합명사죠. 패밀리 그렇죠? 그다음에 그룹, 클래스가 나왔고요. 네이션 그렇죠? 커뮤니티. 이 정도로만 좀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요. 뭐 퍼블릭 같은 것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퍼블릭. 보통 퍼블릭 하면 이제 공공, 대중 이렇게 이제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거든요. 보통 일반 사람들 표현할 때 이제 퍼블릭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 4번 볼까요? 자, 4번은 이제 추상명사부터 나왔는데요. 선생님은 이제 설명하기 좀 편안하게 하려고 이제 물질명사부터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뭐 편의대로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eauty,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자, beauty, 미는 뭐뭐의 눈 속에 있다. 뭐뭐의 눈 속에. 자, beholder가 이제 구경꾼이거든요. 구경꾼의 눈 속에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제 눈의 안경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그 안경의 색깔에 따라서 대상을 보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는 별로 이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천생연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눈의 안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속담을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쓰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눈을 갖고 있다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더 재미가 없을 수가 있죠. 그렇죠? 누구는 어떤 기회라고 보는데 누구는 실패라고 보고 그런 상황들이 다 있다 보니까 누구는 기회로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누구는 실패라고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러면서 이게 자꾸 차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누구는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고 누구는 더 뒤처지게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셀 수 없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복수형이 없는 거죠. 그렇죠? 뷰티. 어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게 이제 뭐가 있을까요? 고유명사, 추상명사. 자, 추상명사 여기서 한번 볼까요? 우리 보통 love, 사랑, 그렇죠? 뭐 hate. 이것도 복수로 쓰면은 뭐 hate, 미움, 뭐 hate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뭐 희망, hope, 성공, success. 반대말 뭐 failure, 그렇죠? failure. 뭐 젊음, youth, knowledge.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게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만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추상명사라고. 그다음 이제 홈워크도 이게 추상명사예요. 왜냐하면 이 과제물이라는 게 숙제라는 게 어떤 일정한 형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뭐 영어 쓰기가 과제가 될 수 있고, 누구는 뭐 심부름이 과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뭐 운동하는 게 또 과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홈워크도 이제 추상명사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복수형이 없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Would you bring me a glass of water? 자, 물 한 잔, glass, glass. 우리 glass라고 옛날에 많이 썼었는데 꼭 뭐 물을 글래스에다가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용적인 표현이죠. 그렇게 이제 잘 쓰다 보니까 컵 같은 경우는 이제 a cup of coffee, 커피하고 같이 매치해서 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a glass of coffee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이제 단어들을 사용해야지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bring me 나에게 가져다 줄래 그런 얘기죠. A glass of water 한 잔의 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물질명사라고 하는데, 자 이제 이게 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다 물질 아니에요? 뭐 이 연필도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넓은 개념으로 보면은 뭐 데스크, 책상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구분을 지어서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과학 시간 때 배웠던 그 고체, 액체, 기체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신 게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물질 명사 같은 경우 고체로 보면은 뭐가 있나요? 스톤, 광물, 그렇죠? 돌, 뭐 락도 되겠죠? 암석, 그렇죠? 락. 그다음 뭐 버터, 뭐 치즈도 되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 때 이 명사를 공부할 때 이게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헷갈렸어요. 보통 명사하고 물질 명사.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 문법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나눴느냐 이렇게 이제 볼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복수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수 형태가 없다는 거. 그래서 복수 형태가 있으면은 보통 명사가 되는 거예요. 보통 명사. 복수 형태가 없으면은 그냥 물질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그 어법하고 자꾸 비교해서 보시면 안 되고, 예전에 그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을을에 해당하는 말이 목적어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것도 목적어가 됩니다. 그게 우리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전치사의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도 하는데,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복수 형태가 없으면 물질명사예요. 형태가 있어도. 그러니까 형태가 일정치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그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불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복수 형태가 없으면은, 즉 양으로 생각하면은 물질명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가장 간단한 것은 복수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 얘네들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many로 표현하죠. 많으면, 그렇죠? many. 아니면 a few, 그렇죠? 몇 개. 아니면 거의 없는 few. 이런 개념으로 표현하죠. 근데 여기는 much, 양의 개념으로 표현해요. much. 그 다음에 a little, 조금 있으면 a little, 거의 없으면 그냥 little,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many나 a few, few로 수식해주면은 셀 수 있다는 거니까 보통 명사, 집합 명사가 되는 거고, much나 a little, 이걸로 수식을 하게 되면은 양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거거든요. 양은 어떻게 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양은 셀 수가 없는데, 물론 이제 무게로 잴 수는 있지만 셀 수는 없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터, 치즈, 고체가 있고, 액체는 뭐가 있나요? 워터 나왔죠. 물, 그렇죠? 워터. 그 다음에 밀크드, 우유, 얘도 셀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고체, 액체, 기체, 가스, 그렇죠? 가스. 에어, 공기도 그렇죠. 액체, 기체,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건 이제 물질 명사라고 보고요. 얘네들은 이제 굳이 어를 어떤 형태로 쓰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써요. 한 잔의 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복수 형태가 없으니까 두 잔의 물이면은 two glasses가 되는 거죠. two glasses. 물 두 잔. 얘가 이제 복수형이 되는 겁니다. es가 붙으면서. two glasses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몇 가지만 조금 이제 그 담는 그 용기라고 하죠. 용기, 그죠? 그 용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몇 가지만 좀 와인도 그렇죠. 여기 와인도 있네요, 그렇죠? 와인, 술, 그렇죠? 포도주, 와인, 알코올 관련된 거 다 액체 이런 것들 다 물질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와인이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와인은 병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A bottle of wine, 한 병의 와인, 그렇죠? two bottles, S가 붙으면 two bottles 하면 이제 두 병의 와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몇 병에 하면은 a few bottles, a few를 이때는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a few를 못 쓰는 거지 여기에는 쓸 수 있는 거죠. 병은 한 개, 두 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와인, 또 서양 사람들이 잘 먹는 게 빵이잖아요, 빵, 그렇죠? 빵은 덩어리로 본다, loaf, a loaf of bread, 빵 한 덩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A slice of cheese, a slice of cheese, 한 조각의 치즈, 그렇죠? 그 다음에 설탕, a pound of sugar, a pound of sugar 이런 식으로 또 쓰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가장 일반적인 게 piece예요, piece. A piece of advice. 한 조각의 조언. 말 그대로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한 마디의 조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piece. 일반적으로 이제 piece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써요. 그래서 조금 뭔가 좀 뭘 써야 될지 모를 때는 piece를 이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는 거죠. 셀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쓰려면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명사죠. 덩어리, 그렇죠? 조각, 파운드, 피스, 조각,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명사를 빌려가지고 복수 형태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자체가 s가 붙거나 어가 붙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좀 잘 참고하시고 이런 개념들을 이제 익혀두려면요. 그냥 문장을 하나씩 다 외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기준이 서는 거죠. 자, 다음 6번 볼까요? 이제 이번엔 마지막으로 이제 고유명사인데요. 고유명사는 뭐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죠. 그렇죠? Jane, 사람 이름, 그렇죠? Soul, 고유명사, 그렇죠? 지명, Tuesday,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죠?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라는 거. 그래서 복수 형태로 쓰죠. 복수 형태. 아니, 복수 형태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네. 대문자 형태로 쓰는 거죠. 대문자. 대문자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Jane left for Seoul. Jane은 서울을 향해 서울 때문에 떠났다. 그러니까 서울이 목적이기 때문에 서울로 떠났다는 거죠. Last Tuesday. 지난 화요일 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7, 8, 9가 조금 이제 응용된 그런 표현들인데요. 7, 8, 9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조금 익혀두면 될 것 같아요. 1번부터 6번까지는 그게 해석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은데 자 이렇게 이제 of 다음에 importance 여기 이제 추상명사죠, 그렇죠? 중요성, 그렇죠? 추상명사는 당연히 복수형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추상명사가 오게 되면요. 형용사처럼 이렇게 바뀝니다. important. 그래서 of importance가 important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time, 시간은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다음에 care. 이것도 돌봄이라는 뜻이잖아요. care. 이 돌봄이라는 자체도 추상명사죠. 추상명사. 형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e handled the speech with care. 핸들이 이제 다루는 거거든요. 핸들. 우리 운전대 다루듯이 핸들 다루다는 뜻이에요. exhibition은 이제 전시품이죠. 전시물. 전시품을 다뤘다. with care. 조심스럽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부사구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carefully. care의 형용사형 careful. ly가 붙으면서 이제 부사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딱 보고 이제 해석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추상명사에 어가 붙었어요. 어가. 그러면 얘는 뭔가 다른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가 아니에요. She was beauty when young. 그녀는 when young. 어렸을 때. 그렇죠? 미인이었다. 미인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미인. 미인이니까 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에디슨이 있잖아요. 에디슨. 발명가 에디슨. 에디슨에 언이 붙으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디슨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명사가 되는 거죠. 보통 명사가 되는 거죠. 보통 명사.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 그래서 보통 명사가 된다는 거. 보통 명사가 되니까 당연히 어가 붙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9번까지 다 해봤는데,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셀 수 있는 거냐, 셀 수 없는 거냐. 셀 수 있으면 보통 집합. 셀 수 없으면 물질, 고유, 추상. 그렇죠? 그리고 셀 수 있는 거는 man이나 a few나 few로 수식을 해주고요. 두 개의 형을 표현할 때. 얘네들은 양을 표현하기 때문에 물질이나 고유나 추상은 셀 수 없기 때문에 양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much, a little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수식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종류들을 선생님들이 다 이게 정리를 해놨는데 중요한 거는 집합명사,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보통명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보통명사는 워낙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 셀 수 있으면 보통이 이 집합명사 굳이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2명 이상이 모인 곳은 집합이니까 보통명사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셀 수 있으면 보통명사다. 셀 수 없으면 물질, 고유, 추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한 문장씩 외워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은 물체다. 너가 쓰거나 또는 그릴 수 있는. 그래서 a pencil is an object that you write or draw with. 전체가 with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도 이제 굳이 한 문장을 다 외워버리면 그냥 draw wit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하려면요 그냥 그대로 다 댓글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단체는 매우 크다. Our class is very large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 우리 그 단체 구성원들은 모두 부지런하다. Our class are all diligent. 자, 미는 구경꾼의 눈 속에 있다. 즉
제 눈이 안경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죠.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beholder가 이제 구경꾼이에요. 그 다음에 물 한 잔 갖다 줄래? Would you bring me a glass of water?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제이는 서울로 떠났어요. 지난 화요일 날. Jane left for Seoul. Left Tuesday. 시간은 중요해요. Time is of importance. Time is important.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쓸 수 있겠죠. 그는 전시품을 조심스럽게 다뤘다. He handled the exhibit with care. with care예요. carefully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녀는 미인이었다. 젊었을 때. She was a beauty. She was a beauty when young. 이렇게 써주면 되고. 에디슨과 같은 학자다. 그녀는 에디슨과 같은 학자다. She is an Edison. 이렇게 되겠죠. She is an Edison. 그는 에디슨과 같은 학자다 하면 He is an Edison.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정리해봤는데요. 이런 표현들도 좀 잘